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슬로우 싱킹. 저자는 황농문,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출간일은 2020년 11월 19일. 지난 시간에 슬로우 싱킹 장기 몰입의 원칙 11가지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머지 6번부터 11번까지의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6번째. 무조건 암기보다 생각하고 이해할 때 오래 남는다. 많은 학생이 진도를 빨리 나가려는 욕심에 채 이해하지도 못한 내용을 무조건 암기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효율이 낮을 뿐더러 공부의 재미를 붙이기도 어려워진다. 시간이 걸리고 진도가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러한 지적 도전이 집중력과 지적 능력, 몰입 능력을 발달시킨다. 암기 위주로 학습하면 공부한 내용을 뇌에 저장하는 데 그치지만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학습하면 공부한 내용과 관련한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30분 정도 공부한 뒤 책이나 노트를 덮고서 공부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보거나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설명한다고 가정하고 가상 강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설명이 술술 잘 풀리는 부분은 넘어가도 무방하지만 설명하기 어렵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는 뜻이므로 다시 공부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변리사 시험 준비생의 메일을 통해 이해 위주의 학습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살펴보자. 화학을 공부할 때 요약본으로 복습하고 각 단원 기출문제를 푸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을 시험용으로 엮은 책이라 공식을 유도하지 않고 그냥 암기하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되새기는 방식으로 공부했더니 과목에 대한 흥미 자체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너무 어려워서 문제 하나 푸는데 거의 10분 이상씩 걸리고 심지어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풀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풀이식 공부에 몰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요약본으로 공부를 암기하는 식의 학습은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으니 고등학교 참고서나 대학 일반 화학 교과서에서 해당 부분을 읽고 이해 위주로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공부해야 몰입도도 올라가고 기억에 오래 남아 시험 볼 때도 유리하다고 말해주었다. 다음은 이 학생이 이해 위주의 학습을 일주일간 실천한 후 보내온 메일이다. 정말 멋지고 행복한 한 주 보냈습니다. 교수님 조언대로 요약본 대신 대학교 1학년 때 보던 일반 화학책으로 공부했습니다. 대학 교재답게 원리를 알기 쉽게 기술하고 있어서 저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했습니다. 특히 전기화학 부분을 공부하면서 표준 환원 전위의 의미와 이를 통해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단원 전체 내용이 하나로 꿰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내용이 서로 연결되고 응용도 가능해서 이리저리 생각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일반 화학 수업 때는 왜 출석 체크만 하고 줄행량을 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푸니 출제자 의도가 훤히 보이는 듯합니다. 지문을 통해 이해가 부족했던 개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니 공부 방식이 정량적인 공부에서 능동적인 공부로 바뀌었습니다. 그간은 며칠 동안 몇 번 회독하기 식으로 공부해 왔는데 이제 몇 번을 반복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 위주로 한번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여러 번 보는데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을 정해서 했던 공부에서 능동적 공부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이해 위주로 공부하니 한 단원 전체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고 이와 관련한 다른 단원의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마치 공부가 공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선순환 방식으로 공부하니 종일 기분이 좋아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줄고 다가오는 시험에도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이렇게만 산다면 삶이 참 보람있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미지의 문제를 온전히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 만들기.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해설을 보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해보자.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더 오래 생각해도 좋다. 만일 10분에서 20분가량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문제는 이동하거나 밥을 먹는 등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공략한다. 단순 남기로 해결되는 문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방식은 관련 지식은 알고 있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사고력과 응용력이 부족해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보지 말고 주관식 문제를 풀 때처럼 스스로 답을 생각해 본다. 가령 지문의 주제를 묻는 국어 문제를 푼다면 보기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주제를 찾을 때까지 지문을 반복해 읽고 생각해서 답을 구해본다. 보기 중 하나를 고르는 유형의 문제 중에는 주관식 풀듯 답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럴 때는 정답임을 확신할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두뇌 가동률을 높이고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 가령 사지선다 문제에서 1번과 2번은 분명 답이 아니고 3번 아니면 4번이 답일 거라고 판단했다고 하자. 보통은 3번이나 4번 중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한 뒤에 해답을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3번과 4번 중 정답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을 지속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공부 방식은 앞서 설명한 이해 위주, 인출 위주의 학습이자 실력을 향상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미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 해당 문제와 관련된 장기 기억이 인출되어 끝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훈련법으로 뒤에 소개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몰입 훈련과도 연계된다. 여덟 번째,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때 불안감이 통제된다. 공부 그 자체를 힘들어한다기보다 걱정과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수험생이 많다. 몰입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걱정이나 불안감도 사라지지만 몰입도가 낮을 때는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우리 뇌의 자갑기억 대부분을 차지해 몰입도를 올리기가 어렵다.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불안감이 들 때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갖자.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느긋한 태도가 있어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래 공부할 수 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들면 떨어지더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떨어지자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다. 결과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과정만큼은 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다음은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이 슬럼프에 빠졌다며 보내온 메일이다. 요즘 슬럼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계속 잡념이 떠오르고 잘 풀던 문제도 이상하게 풀리질 않습니다. 문제를 풀면 풀수록 오답 개수만 늘어나니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공부할 의욕도 없고 주변만 탓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러다간 올해도 대학은 못 가겠구나. 내년에 다시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슬럼프는 과정보다 결과에 매달릴 때 생긴다. 나는 목표를 수능 점수 올리게 두지 말고 수능 공부를 통해 이해하는 힘, 생각하는 힘, 응용하는 힘, 인내하고 실천하는 힘 등을 향상하고 두뇌를 발달시키는 것에 두라고 조언했다. 이 수험생은 이를 실천한 뒤 다시 메일을 보내왔다. 교수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해하는 힘, 생각하는 힘, 응용하는 힘 등을 기르고 머리를 발달시킨다는 생각으로 수학 교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막연히 공부하고 넘어갔던 내용을 확실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면서 황홀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도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과서를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해당 내용을 통째로 외울 때까지 필사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한 번 들을 때는 잘 모르겠더니 반복해 듣고 또 들으니 어느 순간부터 핵심 개념이 머릿속에 하나씩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듯 무언가를 조금씩 깨우치는 것 같아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있냐던 이전까지의 시간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 막 끓기 시작한 것처럼 자신감이 흘러 넘칩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은 몰입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학습해도 어떤 것은 장기 기억에 저장되고 또 어떤 것은 저장되지 못한다. 효율적으로 학습하려면 이미 장기 기억에 저장된 내용은 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장기 기억에 저장되지 않은 내용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 기억에 저장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학습에 더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가려내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메타인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우선 시험에 꼭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 중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지 못한 부분을 빨간색 박스로 표시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은 내용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면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몰입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다른 과목도 같은 방식으로 공부한다. 두 번째로 공부할 때는 모든 과목의 빨간색 박스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여전히 모르는 부분을 파란색 박스로 표시한 다음 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가령 8개월 후에 4과목의 시험을 치른다고 하자. 일단 한 과목당 1개월씩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4개월 후에는 4과목을 한 번씩 공부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는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에서 여전히 모르거나 불확실하게 아는 부분을 파란색 박스로 표시하고 이를 각 과목당 15일씩 공부한다. 그러면 4과목을 2개월 동안 2번째로 반복 학습한 셈이 된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파란색 박스 부분에서 여전히 모르거나 불확실하게 아는 부분을 노란색 박스로 표시하고 이를 일주일씩 공부한다. 마지막으로는 박스 표시에 개의치 말고 책 전체를 보면서 모르거나 불확실하게 이해한 부분을 보라색 박스로 표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이런 식으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은 부분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하면 몰입도와 공부 효율이 동시에 높아진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몰입도를 올리는 방법,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번째, 무한반복 다양하게 활용하기. 이해주의 학습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따로 시간을 내기보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무한반복하면 좋다. 휴대전화로 암기할 내용을 녹음한 다음 어학 공부에 쓰이는 구간반복 앱을 활용하여 화장실에 가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식사하거나 이동할 때 등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재생하면서 입으로 따라한다. 소리내어 따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입술만 움직이거나 마음속으로만 따라해도 된다. 무한반복은 이렇듯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암기하기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단시간에 몰입도를 올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몰입도가 낮아 공부를 시작하기 힘들 때 사용하면 좋다. 네, 마지막입니다. 11번째, 내가 공부하는 이유 찾기. 의미 없고 하찮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혀 공부할 가치가 없는 내용을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몰입도를 올리는데 매우 불리하다. 구동력을 만들려면 지금 내가 하는 업무나 공부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 업무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명확한 이유를 찾아야 구동력이 커지고 몰입하기에도 유리해진다. 가령 수학 공부를 한다면 수학이,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한다면 영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한 사법연수생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과 달리 몰입이 잘 되지 않는다며 보내온 메일이다. 사법연수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민사재판 실무, 형사재판 실무, 검찰 실무입니다. 이들 수업에서 민형사 판결서, 기소장, 불기소장 등을 작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공적인 서류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보고 참조해야 해서 형식을 매우 중시합니다. 심지어 예시문단과 동일하게 이름, 날짜, 장소만 바꿔 적는 공부도 합니다. 이런 걸 잘한다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지 그냥 줄 세우기 위한 공부는 아닌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학습 동기를 약하게 만들었고요. 예, 교수님의 답변이죠. 이 연수생이 몰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도전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이 하찮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입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그가 내 조언대로 실천하고 보낸 메일이다.
교수님과 대화한 뒤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법연수원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피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의 일부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겠지요. 하기 싫다는 마음만 커지면 결국 저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공부 같아도 나중에는 정말 욕이 나겠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로 공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9월 7일 이후로는 수업할 때마다 중요한 내용을 공부한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재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음 수업 때부터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던 과제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열심히 하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문이나 공소장의 기재례를 암기하는 것도 제가 판검사로 진출한다면 말할 것도 없고, 만약 판검사와 전혀 관계없는 변호사로 진출하더라도 그들이 쓰는 문서를 그들의 언어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읽어내려면 지금 쓰는 법을 잘 익혀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마음의 변화인데 도미노처럼 생활이 바뀌고 다시 연수원 생활이 행복해졌습니다. 심지어 불평하며 지내왔던 지난 6개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처럼 의식의 무대에 어떤 내용이 올라 있느냐에 따라 무의식이 영향을 받고 그 무의식이 다시 의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 삶의 경로가 달라진다. 이 짧은 사례에서 우리는 의식을 통제하면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이 11개의 원칙을 잘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절대 자신을 책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정신을 못 차려서가 아니라 몰입도가 낮기 때문일 뿐이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몰입도가 낮을 때는 괴로운 최선, 몰입도가 중요할 때는 견딜만한 최선, 몰입도가 높을 때는 즐거운 최선이 된다. 따라서 원칙들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고 자괴감을 갖지 말고 힘겹게 몰입도를 올리고 있는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자. 여기까지 황농문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슬로우 싱킹, 장기 몰입의 원칙 11가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